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때문에 중국이 아주 그냥 박살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아해야 할 일이죠. SMIC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자국 반도체 굵기를 위한 선봉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MIC는 국가 직접회로 산업투자펀드와 상하이 투자펀드로부터 약 2조 7,758억 원을 투자받았고 기술도 이전받고 TSMC에서 사람도 빼오고 중국 정부의 10년 법인세 면제도 예정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비상이 걸린 이유는 바로 초대형 고객사가 떠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는 바로 미국의 최대 팹리스 업체죠. 바로 퀄컴입니다. 즉 시진핑이 천인계획과 더불어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중국 반도체 굵기 최선봉장인인 SMIC에 최대 악재가 오고 만 것이죠. 자, 미국 퀄컴이 SMIC의 할당한 물량을 대만 업체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지금 SMIC에 떠오르는 대안으로는 대만 TSMC 그리고 UMC, 뱅가드 등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우선 퀄컴 경영진이 SMIC에 대한 미국 제재 우려로 대만 업체와 공급 계약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대만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전투기 띄우고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게 SMIC에게 얼마나 악재냐면요, 여러분. 이게 우선 퀄컴은 SMIC의 3대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3대 고객사 중 하나예요. 심지어 SMIC 매출의 전체 약 13%를 차지하는데요. SMIC는 현재 28나노미터, 14나노 공정 기반으로 퀄컴의 저가형 AP 등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행정부가 SMIC를 거래 제한 기업, 즉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SMIC가 자국 국방부와의 협업이 추정된다는 이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화웨이의 칩을 TSMC가 삼성전자가 생산하지 못하니 화웨이의 칩을 중국에 의해 수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죠. 이 소문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이 또 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또 생산 안 하겠다고 밝혔었죠.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SMIC는 바로 미국의 뜻을 따르기로 발표했었죠. 자, 최대 고객사 화웨이와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에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미국 정부를 절대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조치인 거죠. 지금 SMIC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냐면요. SMIC는 실제 미국 어플라이드, 랩리서치, K-ray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미국 제재가 현실화되면 생산 라인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즉 미국이 중국 반도체 흔들기에 나서면서 SMIC도 최근까지 얘기 크게 없었지만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화웨이 때문에 현재 중국 반도체 업체들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BOE의 소식이 최근 들려오고 있는데요. 품질 문제로 아주 이슈가 되었던 BOE인데, 이 BOE가 애플 문을 다시 두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고객사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흔들리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이죠. 자, BOE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시리즈 패널 테스트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수율 이슈 등으로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초도 물량 납품에 실패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또 웃긴 게 얘는 애플에 납품도 못하면서 애플을 위한 전용 라인이 있어요. 애플 전용 라인으로 구축한 이 B11 그리고 B7도 재도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매냥 공장과 청도 공장인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B7 청도 공장 같은 경우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주력으로 하는 생산기지입니다. B11 대비 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이 말은 좋은 패널들 여태 화웨이에 다 주려고 청도 공장에 많은 것을 해왔었으나 내년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가 박살날 것 같으니 여태 인력 빼왔고 돈 투자해놓은 거 생각해 놓으면 라인을 절대로 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미국이 여태까지 해온 상황을 본다면 과연 애플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품을 쉽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분명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BOE의 제품 납기 계획인데요. B7이 이달부터 애플과 테스트에 돌입하면 이르면 연말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샘플 제공, 양산 라인 점검 등의 과정을 거치겠고 최종 테스트까지 통과하면 아이폰 12 시리즈의 후속 물량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웃긴 게 이 아이폰 신제품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장 나면은 1년이 지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리퍼를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리퍼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초기 품질에 분명 문제가 될 것임을 애플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BOE에서 생산하는 거는 리퍼용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리퍼 디스플레이만 통과하더라도 내년 아이폰 30 시리즈 공급망 진입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생기겠지만 말이죠. 화웨이가 거의 미국의 눈 밖에 난 상황이기 때문에 BOE의 애플에 대한 구애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품질 이슈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품 스펙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BOE는 더욱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애플의 제품 테스트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한번 써보려고 시도를 해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BOE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갤럭시 S 관광업체는 이들 항공편에 많은 관광객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6개 행선지로의 우항 재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 관광업체에게는 국제선 재개가 큰 의미가 없다. 하노이 레드도어의 우엔봉환 부사장은 이들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사업가와 노동자, 학생을 위한 것이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베트남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문호를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14일간의 검역 의무화 정책이 관광객의 입국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당장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아는 베트남 항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광저우, 서울, 도쿄, 하이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로 가는 상업 노선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베트남 민간 항공청은 이 계획이 승인되면 호치민, 하노이, 건도시로 일주일에 약 5,000명의 승객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시의 본사를 한 관광업체 비엑서칼의 상징, 고유의 지호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여행을 하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동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다낭시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목적지가 폐쇄되면 가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금 관광업체가 원하는 것은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다. 대표적인 관광회사인 비엔나베레은행 대표자는 당국이 수요를 늘리고 관광업체의 생존을 돕기 위해 국내에 안전한 여행지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레드도어의 호아는 각 지역 당국자들이 그들 지역의 코비드-19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지에서 기록된 코비드-19 사건이 없다면 관광과 연예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제선 운항 재개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염이 급증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14일간의 검역 정책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야 관광업체들이 국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코비드-19 대유행은 베트남의 관광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4% 이상 감소한 13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외국인 입국자는 377만 명으로 67% 감소했다. 2019년 베트남은 2018년 대비 16.2% 증가한 1,800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다. 싱가포르는 베트남 관광객의 검역 시간을 7일로 단축했다. 싱가포르는 베트남 여행자의 검역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보고 있다. 이번 검역 방침은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호주, 중국 본토, 말레이시아, 대만의 여행객에게도 적용된다고 싱가포르 관리들이 금요일 기자들에게 보도했다. 그들은 도시국가인 브루나이와 뉴질랜드의 여행객들이 9월부터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객
여행객들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4일간의 검역은 면제될 것이다. 홍해폰 교통부 장관은 브루나이와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여서 바이러스를 잘 통제해왔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AFP 통신의 인용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조치는 항공을 재개하고 창의 공항을 살리기 위한 작은 조심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계와 연출이 있어야 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항공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 공항은 하루에 1000대의 항공기를 운항했지만 이 숫자는 150대로 감소했다고 그는 말했다. 싱가포르는 관광객과 단기 방문객들에게 3월에 국경을 폐쇄했다. 코비드-19 감염자는 56,266명,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27명이 사망자를 포함해 1,014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베트남은 지난 3월 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베트남 7월 말 제4회 송출이 재개될 때까지 위험성이 낮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계획을 고려했었다.